일단 뉴욕 증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쇄됐다.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이 0.1%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0.3% 상승 올라갔습니다. 별로 올라가지 않지 않았냐 할 테지만 연준이 목표하는 건 2%대의 이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2.0이 목표인데 전년 동월 대비 2.7%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기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9월 달에 조금 컸었는데, 이거 연말에 한번 요걸로 올해 끝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 나오게 된 거. 이런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PPI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아마 다음 달 선행지표의 느낌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높다면 시장은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증시에 반영을 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6.52달러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확히 그리고 이외에 보면 좋을 내용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중국 수출 재개했죠. 그래서 올라타는 흐름 요거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전 세계 표준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서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아니 기술적인 점프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쿠다라고 생태계가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왜냐면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지 여기에 기록으로 뜨게 되니까.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다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선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잡혔네. 그대로만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MD, 인텔이 어느 정도는 제품적 기술력 이게 좋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데는 이 쿠다라는 엄청난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질주는 몇 년, 몇십 년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도 투자를 하는 움직임은 많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그리고 전력 이런 쪽은 기대값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뭐 성부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캐즘이 조금 풀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더욱더 많이 된다면은 전기차 더욱더 많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BYD 확대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도 좋지만 일본 같은 이제 막 성장하는 쪽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역시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거 잘 만드니까 돈 많이 벌겠구나.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면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AI가 한 상거래 핵심 결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수료가 싸다 보니까 많은 플랫폼에서 되게 곽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한 좋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나름의 점유율을 갖게 될 기업들 꾸준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LED 중국을 누르고 한국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부장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나쁠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서 차분차분히 여기에 접근을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좋은 거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둘 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냥 나쁘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카카오부터 보여주고 있는 소식은 무엇이다? 조금 매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조정 국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끝나냐? 카카오페이부터 얘기가 나왔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더랑 손잡고 해커톤 진행한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의원 하나가 와서 여기에서 축사라고 하죠. 그거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도는 한 번 더 높아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 정부도 보면 지금 이 장관들 자리들 다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거고 그것도 잘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요 법안 지니어스법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맞춰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맞춰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I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의 실적도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뚜렷한 성과가 보여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더 많이 이끌어내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부터 달려가면 된다 정도로 이것도 짚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정부 플랫폼 규제 이슈 영향으로 단기 불확실성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밀어주는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규제를 할까요?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풀어줄 거 풀어주고 이것만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다수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현재는 여기에 집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에서 요즘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오는 게 카카오 쪽이다 보니까 네이버랑 정말로 부딪히면 카카오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카카오의 매력은 이런 부분이다. 그럼 이제 네이버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얘도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 동남아 시장 라인을 무기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드 쪽 이거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AI 모델도 자기 거고 클라우드도 자기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오피스 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확장을 하면 B2B로도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 높겠네. 네이버 쪽 일단 요거 생각하기가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야 이거 네이버 어떻게 될까요? 소버린 AI 특히 지역별로 해서 특화시키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평가도 또 한 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와의 경쟁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는 목표가를 낮추는 부분들도 하나씩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확실히 부정하는 이유가 뭐다? 일단 라인이라는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이러한 무기도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도 AI를 반영해가지고 광고랑 쇼핑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돈 잘 벌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지기만 할까요?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때 이제 네이버 쇼핑의 요율을 바꾼 내역이 나오게 될 거라 향후 예상 컨센서스까지 딱 뜨면은 요거는 충분히 반전될 수 있는 순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고점을 생각한다면 어디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전 네이버가 좋다라고 봅니다. 왜?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이버는 다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페이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건 결국 네이버랑 카카오 쪽이라 여기에서 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카카오에서 페이 쪽을 보면 카카오 페이를 봐야 되겠지만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 네이버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네이버는 네이버만 봐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중장기로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성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때마침 오늘 나온 내용이 뭐다? 미국에서 이 소비 지출 같은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가 당장 진행이 안 되더라도 감세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요거 맞물려 가지고 한동안은 미국 증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한국에도 이거 영향 갈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수 살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증시 되게 좋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동안 주목 못 받았던 기업을 올려주는 퍼포먼스를 나타내주게 된다면 이거 미국, 중국 좋아서 한국도 좋아지게 될 가능성 높겠네. 묶어서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세안, 글로벌로 돈이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 세 번은 힘들더라도 한 번에서 두 번 미국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묶인 돈이 풀리게 된다는 거니까 야, 이거 네카 올라가는데 도움되겠구나 정도로 이거 넘어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짚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카카오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 가격 나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럼 이들이 사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곧 바닥 짚힌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봐야 된다? 외국인 위주, 그 다음 기관 봐야 되는데 외국인 오늘 달라붙기 시작했죠. 그러면 매수로 마무리가 되고 기관 쪽에서도 수급을 더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곧 딛게 되겠구나 바닥을. 요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라인은 어디를 보는 게 좋냐? 물론 저 하단 이탈 안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떨어지면 61선 조금 올라오는 여기를 둘 모두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21선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게 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보시되 맞고 떨어지면 여기가 단기 고점인 거지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추세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줄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다 돌파하면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다가 꺾이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정리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증권사에선 전부 얘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다만 네이버의 경쟁 심화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이건 곧 있으면 발표될 실적으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들이 돈을 넣어주게 된다면 곧 바닥 짚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길게 보더라도 61선 이탈 안 하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딛고 올라갔을 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보되 맞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가 또 한 번 잡히겠네 그대로 밀고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 네카오 보면 좋을 것들 나름 정리를 다해서 말씀드려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